안녕하십니까. 전화투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2024년 제2회 대기환경 산업기사 최근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을 보시게 되면 전기집진장치에서 입구의 먼지 농도가 16g/m의 삼성, 출구의 먼지 농도가 0.1g/m의 삼성이었다. 출구의 먼지 농도를 0.03g/m의 삼성으로 하기 위해서는 집진극의 면적을 몇 % 넓게 하면 되는지 계산하시오. 다른 조건은 무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전기집진기에서 우리가 면적이 나와 있으면 도이치 앤더슨의 식을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량과 면적과 속도에 관계되는 식이 도이치 앤더슨의 식으로 효율을 구하는 식이거든요. 자, 이 식에서 A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L은 1 소율 곱하기 마이너스 W2분의 Q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론 부분은 여러분들이 필기 이론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서 EXP라는 것은 여러분들 계산기에 EX거든요. 그래서 EX를 없애기 위해서는 맞은변에 역수가 되는 LN을 취해서 식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효율이라는 것은 1 입구 농도분의 출구 농도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 보시게 되면 입구의 먼지 농도는 16g/m의 삼성으로 동일해요. 근데 출구의 먼지 농도를 한 번은 0.1g/m의 삼성으로 나타내고 한 번은 0.03g/m의 삼성으로 나타내고자 해요. 그럼 뭐가 달라질까요? 그렇죠. 효율이 달라지죠. 그래서 출구 농도가 두 개니까 각각의 효율을 계산을 해요. 그럼 첫 번째 보면 입구 농도가 16g/m의 삼성, 출구 농도가 0.1. 두 번째는 입구 농도가 16, 출구 농도는 0.03. 그러면 각각을 계산하니까 첫 번째 효율은 99.375%. 그리고 출구 농도를 높였어요. 출구 농도를 높이니까 99.8125%가 나온단 말이에요. 출구 농도를 낮췄죠. 처음에는 0.1의 출구 농도를 만들다가 두 번째는 0.03으로 낮췄어요. 출구 농도가 적게 나가니까 처리 효율은 되죠?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면적의 비를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타라는 게 효율이거든요. 따라서 첫 번째 면적을 나타내보면 ln 1 효율 자리에 이 값을 대입을 하는 거죠. 0.99375 마이너스 W2분의 Q라는 것은 뭐 동일하니까 여러분 신경 쓸 거 없고. 자, 두 번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면적을 계산했을 때도 효율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산한 값을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각각이 첫 번째 면적에서는 5.075, 두 번째 면적에서는 6.2791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래서 면적 증가율을 나타냈을 때는 A2-A1 나누기 A1 곱하기 100으로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 문자는 동일한 값이 들어가니까 문자를 생략하게 되면 상수만 대입을 하게 되면 A2라는 값이 6.2791을 대입해요. A1이라는 값에 5.075를 대입합니다. 따라서 증가율을 퍼센트로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23.73%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도이치 앤더슨의 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면적의 변화를 계산을 하는데 도이치 앤더슨의 식에서 A라는 면적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요. 그러면 필요한 게 효율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입구 농도가 16g/m의 삼성으로 주어졌을 때 출구 농도의 변화를 줬어요. 한 번은 0.1로, 한 번은 0.03으로. 따라서 각각에 해당하는 효율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 각각에 해당하는 효율을 계산을 하면 면적의 변화가 나오겠죠. 따라서 그 면적의 변화를 증가율 또는 감소율 두 가지로 계산을 하라 그러겠죠. 따라서 지금은 면적의 증가율을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시게 되면 후드의 유입계수가 0.88이고 속도압이 20mH/일 때 후드의 압력 손실을 계산하시오. 우리가 압력 손실이라는 것은 압력 손실 계수 곱하기 속도압이에요. 만약에 압력 손실 계수가 없으면 지금처럼 유입계수가 문제가 주어져 있으면 1 유입계수의 제곱 나누기 유입계수의 제곱으로 F라는 압력 손실을 계산하거든요. 자, 그러면 F 대신에 1 유입계수의 제곱 나누기 유입계수 제곱 곱하기 속도압 VP. 그래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유입계수와 속도압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따라서 유입계수 0.88을 각각을 대입을 했어요. 그리고 속도압 20mH/를 대입해서 반드시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계산하시게 되면 5.83mH/죠. 그래서 압력 손실을 계산하는 식 중에서 가장 간단한 계산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데 압력 손실 계수 대신에 유입 계수를 이제 주어져서
유입계수를 이용해서 압력 손실 계수를 계산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송풍량이 200m의 삼성퍼미니처일 때 송풍기의 회전수가 300rpm, 정압이 60mAh초, 동력이 6마력이다. 만일 회전수가 600rpm으로 변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정압을 계산하시오. 동력을 계산하시오. 송풍량을 계산하시오. 자, 지금 문제 조건에 보면 각각의 계산하는 값과 단서에서 주어지는 단위가 다르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먼저 숙지를 해야 돼요. 자, 먼저 정압이라는 것은 주어지는 정압 곱하기 회전 속도 변화의 이성으로 계산을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정압은 주어지는 정압 곱하기 회전 속도 변화의 이성. 그럼 지금 정압이 얼마로 주어졌느냐 하면 정압이 60mAh초예요. 그럼 60mAh초인데 지금 회전수의 변화가 300rpm에서 600rpm으로 변했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300rpm분의 600rpm의 제곱. 따라서 계산을 하니까 240mAh초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뭘로 계산하라고 그러죠? mAhg로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mAhg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수온주의 비중 13.6을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수온주의 비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1332mAh2에서 760mAhg를 나눠주면 13.6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래서 수온주의 비중이 13.6이라는 것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mAh초에 13.6을 나눠주면 mAhg, mAhg에 13.6을 곱해주면 mAh초가 되는 거죠. 따라서 계산된 240mAh초 나누기 13.6을 해서 최종적으로 계산하는 값은 17.65mAhg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동력을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동력이라는 것은 주어지는 동력 곱하기 회전 속도 변화의 삼성이에요. 그럼 주어진 동력을 보겠습니다. 주어지는 동력이 6마력이에요. 자, 그리고 회전 속도는 300rpm에서 600rpm. 따라서 6마력 곱하기 300rpm분의 600rpm의 삼성입니다. 따라서 하면 48hp가 나왔어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는 뭘로 계산하라고 그러죠? 킬로와트. 그러면 1마력은 몇 킬로와트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팁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1마력은 0.735킬로와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한 48마력 곱하기 1마력은 0.735kW를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35.28kW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1번에서는 mAh2로 계산해서 mAhg로 전환하고 2번에서는 HP 마력으로 계산해서 킬로와트 동력으로 전환하는, 그래서 각각을 전환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송풍량입니다. 자, 송풍량을 계산을 하는데, 자, 송풍량은 주어진 송풍량 곱하기 회전 속도 변화의 일성이에요. 주어진 송풍량이 200m의 삼성퍼미니처입니다. 회전 속도 변화의 일성, 300rpm분의 600rpm의 일성. 그러면 400m의 삼성퍼미니처가 나왔어요. 여기에서는 세크로 고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분을 세크로 환산하기 위해서 1분은 60초를 보정했어요. 그러면 6.67m의 삼성/세크죠. 특히 이제 시간 단위는 여러분들이 자주 보정해서 아시겠지만은 1번과 2번에 나와 있는 mAh초를 mAhg로 그리고 HP를 킬로와트로 보정은 잘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수온주의 비중과 마력과 킬로와트의 상관관계는 팁에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꼭 기억을 하세요. 단순하게 기억을 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수온주의 비중이라는 것은 13.6인데 이 13.6이라는 것은 mAh초를 mAhg로 전환하는 값. 그리고 1kW는 1마력은 0.735kW라는 것을 같이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기억을 해야지 바로 문제를 풀 수 있고, 나오는 과정 설명해 놓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참고를 하시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숙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4번을 보시게 되면 벤츄리 스크러버에서 2.2m의 삼성버세크의 함진가스를 처리하려고 한다. 목부의 지름이 0.3m, 압력은 2만 mAh초, 직경이 0.02cm인 노즐 6개를 사용했을 때 필요한 액의 양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액의 양이라는 것은 필요한 액의 양이라는 것은 액가스비의 함진가스량을 곱한 값이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 뭐냐면
액가스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지금 팁에 나와 있는 공식을 사용을 해야 돼요. 자, 공식을 보면 N, 노즐의 개수, D, 노즐의 직경, 나누기 DT, 목부의 직경의 제곱, 는 VT, 속도, 곱하기 L, 액가스비, 나누기 100, 루트 P, P가 압력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뭐가 없느냐? 속도가 없어요. 그래서 1번에서 속도를 계산합니다. 자, 속도라는 것은 유량 나누기 면적이에요. 직경이 있을 때 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거든요. 그럼 유량이 지금 얼마로 주어졌느냐? 2.2m의 삼성퍼세커. 자, 직경은 목부의 직경이 있고 노즐의 직경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벤츄리 스크러버의 목부의 직경이 사용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목부의 직경이 0.3m예요. 따라서 4분의 파이 곱하기 0.3m의 제곱. 따라서 계산하면 VT라는 속도가 31.1236m/s가 되겠죠. 이 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즐의 개수, 문제 조건에서 노즐의 개수가 몇 개냐면 6개. 그래서 N이 6입니다. D라는 노즐의 직경이 0.02cm, cm를 미터로 전환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2선을 곱했어요. 나누기 DT는 목부의 직경 0.3m. 자, 그리고 속도를 계산했죠. 32.1236m/s 곱하기 L, 액가스비, 나누기 100 곱하기 루트 P, P라는 것은 압력입니다. 2만 mAh초. 따라서 L이라는 액가스비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시게 되면 1.21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리터 퍼 미터의 삼성이 나왔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필요한 액의 양은 계산된 액가스비에 뭐를 곱하면 되느냐? 함진가스량 2.2m의 삼성/s를 곱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단위가 미터의 삼성 없어지고 리터 퍼 세크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계산한 액의 주입량은 2.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리터 퍼 세크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벤츄리 스크러버에서 액가스비 구하는 공식, 팁에 나와 있는 이 공식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액가스비 구하는 공식에서 VT, 속도를 계산을 하는데 유량 나누기 면적이잖아요. 속도라는 것은. 그럼 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인데 직경 자체를 우리가 목부의 직경을 쓸 건지 노즐의 직경을 쓸 건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처리하는 곳이 벤츄리 스크러버의 목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벤츄리 스크러버의 목부분의 직경을 사용해야 된다는 게 이 문제에서는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식을 정확하게 암기를 한다고 해도 대입하는 내용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C3H8 프로판입니다. 프로판 1S미터의 삼성을 공기비 1.25로 완전 연소시킬 경우에 근연소 가스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지금 공기비 1.25라는 M이 나와 있고 근조연소 가스량을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근조연소 가스량은 GOD와 GD가 있죠. 공기비가 나와 있으니까 실제 가스량 GD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연소를 시켜야 되죠. 자, 프로판을 산소하고 결합을 시켰어요. 그럼 CO2와 H2가 나옵니다. CD에 있는 숫자를 CO2 앞으로 보냅니다. HD에 있는 숫자를 H 앞으로 보내요. 이건 H2니까 2분의 8은 4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역으로 산소를 계산합니다. 여기 산소가 3개짜리가 2개 있으니까 6개. 여기는 4개. 그럼 10개예요. 10개를 O2 앞으로 보냅니다. O2는 2개니까 2분의 10은 5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실제 근연소 가스량 GD는 M-0.21, A0 플러스 CO2량으로 계산해요. 팁에도 있는 것처럼 최적비는 부피비, 개수비로 동일하거든요. 따라서 M이라는 공기비 1.25, 마이너스 0.21, A0는 산소의 개수 나누기 0.21, 산소의 개수가 지금 5개니까 5 나누기 0.21이 뭐가 되는 거죠? 이론 공기량이 되는 거죠. 플러스 CO2량, CO2량이 몇 개죠? 3개. 따라서 계산하시면 27.76 S미터의 삼성 per S미터의 삼성이에요. 자, 여기서 H2O 개수 4는 왜 안 더하나요? 이렇게 묻는 학생들도 있는데 물이 들어가게 되면 금가스가 아니고 뭐가 돼요? 석가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석가스량을 계산했을 때 수분이 들어가는 거고 금가스량을 계산했을 때는 수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탄소가 85.8%, 그리고 수소가 11%, 황이 3%, 회분이 0.2%로 구성된 경유를 공기비 1.1로 연소 시 회분이 70%가 먼지로 될 경우에 경유 1kg 연소 시 배출되는 건조가스 1S미터의 삼성 중에서 먼지의 농도를 mg/S미터의 삼성으로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럼 먼지의 농도를 계산을 하는데 먼지의 농도를 mg/S미터의 삼성으로 계산해요.
근데 가스량이 주어졌죠. 건조 가스량을 기준해요. 따라서 건조 가스량분의 먼지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 공기비가 있어요. 그럼 건조 가스량이라는 것은 GOD와 GD가 있는데 공기비가 있으니까 GD를 기준합니다. 따라서 GD는 실제 건연소 가스량은 MA0 마이너스 5.6H 플러스 0.75 플러스 0.8N으로 계산하잖아요. 원소 분석법에서. 지금은 경유입니다. 액체 연료예요. 자, 그러면 M이라는 공기비는 주어졌어요. 1.1. A0라는 이론 공기량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합니다. 자, A0라는 이론 공기량은 8.89C 플러스 26.67 H-8분의 0 플러스 3.33S로 계산하죠. 자, 따라서 탄소 자리에 85.8%니까 0.858, H 자리에 11%니까 0.11, 산소 없으니까 생략, S 자리에 황이 3%니까 0.03을 대입하시게 되면 10.6612 S미테일 삼성포 킬로그램이에요. 이 값을 A0에 대입하고 공기비 1.1을 M에 대입하는 거죠. 자, 그 다음 H 자리에 11%니까 0.11, 산소 없으니까 생략, 질소 없으니까 생략. 따라서 계산하시게 되면 GD라는 값은 11.1113 S미테일 삼성포 킬로그램이에요. 이 값을 GD에 대입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먼지량이에요. 자, 먼지량은 보면 자, 여기에서 연소시 회분의 70%가 먼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회분이 0.2%예요. 그죠? 자, 0.2%, 퍼센트를 없애기 위해서 100을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0.2%는 0.002가 되는 거죠. 이 값의 몇 퍼센트? 70%. 70%를 100으로 나누면 0.7이에요. 그런데 퍼센트를 없애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하면 단위가 kg/kg이 남거든요. 그래서 분자분모의 단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략을 해서 쓸 뿐이죠. 여기도 단위가 그래서 kg/kg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도 kg/kg이 있어요. 근데 이건 같으니까 우리가 단위를 환산하기 위해서 한 개만 쓰면 되거든요. 여기도 뭐 적어놔도 관계없지만 그래서 0.7에서 이제 뭐 여기나 요 두 개 중에서 하나만 kg/kg의 단위를 쓰시면 되잖아요. 두 개 어차피 동일한 단위이기 때문에 단위는 약분이 되니까. 그럼 여기에서 단위를 이제 우리가 환산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분자분모의 단위를 이용을 해서 필요한 단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kg이 없어지고 남는 단위가 kg/S미터의 삼성이에요. 근데 정답은 mg/S미터의 삼성을 만들으라고 하죠. 그래서 kg을 mg으로 고쳐요. 그럼 얼마가 필요하죠? 10의 6승. 따라서 10의 6승을 해서 최종적으로 mg/S미터의 삼성의 단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거는 여러분들이 먼지에 이제 우리가 퍼센트를 나타냈을 때 10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하면 kg/kg이라는 단위가 생성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단지 분자분모에 kg/kg으로 동일한 단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략을 해서 사용할 뿐이죠. 실제로는 단위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단위를 이용해서 지금 여기에서 단위를 환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유효굴뚝 높이가 120m이고 SO2의 배출량이 20g/s인 화력발전소가 있다. 굴뚝 배출구에서 대기 풍속이 5m/s일 때 굴뚝으로부터 풍화지역으로 3km 떨어진 곳에서의 SO2의 농도를 계산하시오. 단위는 마이크로그램/m의 삼성입니다. 가우시안 확산 모델을 이용하고 시그마 Y는 250m, 시그마 G는 140m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핵심은 가우시안 확산식입니다. 가우시안 확산식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상당히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공식을 볼게요. Q 나누기 파이 U 시그마 Y 시그마 G EXP의 마이너스 2분의 1 시그마 G분의 H의 제곱이에요. 여기서 Q라는 것은 오염 물질의 배출량입니다. U는 풍속, 시그마 Y는 수직 방향의 표준 편차, 시그마 G는 시그마 Y는 수평 방향의 표준 편차, 시그마 G는 수직 방향의 표준 편차예요. 그래서 Y는 수평 방향을 표시하는 거고 G는 수직 방향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H는 유효굴뚝 높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배출되는 농도가 20g/s잖아요. 근데 정답에서 보시면 마이크로그램/m의 삼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타내는 Q의 시간 단위와 단위가 어떻게 나타내야 되느냐면 마이크로그램/s로 나타내야 되고, 그리고 요 단위가 미터의 삼성/s가 돼야 되죠. 그러면은 마이크로그램/m의 삼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질량 단위와 정답에서 요구하는 질량 단위가 항상 동일하게 맞춰주면 돼요. 그래서 g을
마이크로그램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얼마를 곱해주나요? 10의 6승을 곱해주면 g이 마이크로그램이 됩니다. 자, 나누기 파이. 자, 풍속이 지금 얼마로 주어졌어요? 풍속이 5m/s. 자, 그리고 시그마 y, 시그마 g가 250m, 140m. EXP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유효 굴뚝 높이가 120m. 자, 120m 나누기 시그마 g 140m. 전체의 제곱. 따라서 계산하시면 25.20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의 삼성이 되죠.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가우시안 확산식이라는 말을 항상 줍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확산식을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외우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Q의 질량 단위와 농도의 질량 단위가 일치를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Q의 질량 단위와 농도의 질량 단위를 일치를 시켜주면 이 문제는 저절로 문제가 풀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단위만 조심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염소 농도가 300ppm인 배출가스 10만 S미터의 삼성파워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으로 세정 처리해서 제거하고자 할 때 발생되는 차염소산 나트륨 NaOCl의 양을 계산하시오. 자, 염소라는 물질이 Cl2입니다. NaOH를 이용해서 처리를 해요. 그럼 발생되는 물질이 NaCl이라는 염화나트륨과 NaOCl이라는 차염소산 나트륨과 물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Na가 두 개니까 NaOH 앞에 2를 넣으면 되죠. 그리고 염소 두 개, 염소는 Cl2로 분자가 Cl2니까 반응식이 완성이 돼요. 그러면 지금 Cl2라는 것은 염소 300ppm은 배출가스량 중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배출가스량이 최적이니까 Cl2는 최적으로 나타내고 반면에 차염소산 나트륨이라는 NaOCl은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자량을 쓰시면 됩니다. NaOCl의 분자량은 74.5예요. 그래서 Cl2 22.4 S미터의 삼성일 때 NaOCl 74.5kg. 자, 배출가스량 10만 S미터의 삼성파워 중에서 300ppm이 염소예요. 자, ppm의 단위를 없애기 위해서 ppm은 100만 분율이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곱하면 ppm의 단위가 없어지죠. 따라서 필요한 NaOCl X. 따라서 대각선으로 곱해서 X가 있는 항으로 정리를 해줘요. 따라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 99.78kg 파워죠. 자, 이 문제에서 핵심은 반응식을 완성을 하는 거죠. 반응식만 완성을 하게 되면 가스량이 최적이니까 염소는 최적으로, 그리고 NaOCl, 차염소산 나트륨은 킬로그램으로 계산을 하라고 했으니까 분자량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반응식이 가장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9번을 보겠습니다. 매시간 2.5톤의 중류를 연소하는 보일러에 배연 타량의 수산화 나트륨을 흡수제로 하여 부산물로 아황산 나트륨을 회수한다. 중류 중의 황성분은 4.5%, 타락률이 95%라면 필요한 수산화 나트륨의 양을 계산하시오. 단 중류 중의 황성분은 연소 시 전량 SO2로 전환되며 표준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문제 조건에서 보시게 되면 NaOH를 이용해서 처리하는데 S라는 물질은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SO2라는 가스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S 플러스 SO2가 연소가 된 상태에서 SO2를 NaOH로 처리를 해서 Na2SO3와 물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응식에서는 반드시 S 플러스 O2는 SO2가 먼저 나와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발생된 NaOH를 SO2를 NaOH로 처리를 하게 되면 Na2SO3와 H2O가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Na2가 발생하니까 이 NaOH 앞에 2를 개수를 여기다 2를 붙인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황성분이 나와 있잖아요. 황성분과 수산화 나트륨을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B를 계산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S하고 NaOH를 B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S와 NaOH를 B를 놔서 NaOH 양을 계산을 해주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S라는 고체하고 액체 성분은 제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소를 시켜서 반드시 SO2라는 기체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 흡수제를 집어넣어서 SO2라는 기체를 흡수제를 이용해서 제거하면 곧 S가 제거되는 과정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S의 황성분이 있으면 S를 B를 넣고 SO2의 농도가 나와 있으면 SO2와 B를 놓으시면 돼요. 자, 지금 S의 퍼센트가 나와 있으니까 S와 NaOH를 B를 놓습니다. 자, S 32kg일 때 NaOH 2 곱하기 40kg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연료가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연료가 매시간 2.5톤이에요.
톤을 킬로그램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10의 3승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2.5 곱하기 10의 3승 킬로그램 per hour가 되는 거죠. 이 중에 황분이 얼마? 4.5%. 4.5%는 0.045. 자, 그리고 여기서 황이 100% 처리되는 게 아니고 95%만 처리됐어요. 탈황률이라는 것은 처리된 값입니다. 따라서 95%만 처리됐기 때문에 0.951 대 X. 따라서 대각선으로 곱해서 X가 있는 항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필요한 NaOH의 값은 267.19kg per hour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원주의 비중이 13.6일 때 136ml H2O를 ml Hg로 전환하시오 돼 있어요. 자, 이거는 가장 간단하죠. 자, 136ml H2O에서 13.6을 나눠주면 ml Hg가 되죠. 그래서 136ml H2O 나누기 13.6을 하면 10ml Hg가 됩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수원주의 비중이라는 것은 1332ml H2O에서 760ml Hg를 나눠준 값이에요. 그러면 13.6ml H2O per ml Hg라는 단위가 생성되잖아요. 이 단위가 생성된다는 소리는 13.6이라는 이 값이 ml H2O를 ml Hg로 그리고 ml Hg를 ml H2O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ml H2O를 ml Hg로 전환했을 때는 나누기 13.6을 해주시면 되고 ml Hg를 ml H2O로 전환했을 때는 곱하기 13.6을 하면 된다는 것을 꼭 숙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팁의 내용만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신 분들은 10번 같은 경우에서는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 11번을 보겠습니다. 원심력 집진 장치 사이클론에서 가스의 유입 속도를 16배로 증가시키면 50% 효율로 집진되는 입자의 직경, 즉 레이플의 절단 입경은 dp50은 처음에 몇 배가 되는지 계산하시오.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먼저 절단 입경이 되는 dp 구하는 50을 봐야 되겠죠? 자, dp50 구하는 공식을 보면 9 마이크로비 나누기 2파이 rho s 마이너스 rho n 전체 2분의 1성. 전체 2분의 1성이라는 것은 루트하고 동일합니다. 곱하기 10의 6승을 하면 마이크로미터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문제 조건에서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유입 속도가 나와 있어요. 자, 유입 속도가 나와 있고 dp50의 변화를 묻거든요. 그럼 dp50과 속도가 뭐예요? 보입니다. 그래서 속도, dp50과 속도의 상관관계를 먼저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dp50은 V에 루트를 지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V분의 1에 2분의 1성. 2분의 1성이 루트하고 똑같으니까. 따라서 dp50과 V의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게 가장력에서는 1순위예요. 자, 이렇게 찾아냈어요. dp50은 V분의 1에 이제 루트 V분의 1 또는 V분의 1에 2분의 1성에 비례한다. 이 식은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다. V분의 1로 표현을 하셔도 돼요. 루트를 씌워서.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속도가 몇 배? 16배. 그래서 V 자리에 16배를 대입해요. 그러면 dp50은 얼마가 나오느냐? 0.25가 나오죠. 그래서 0.25배. 따라서 처음에 0.25배. 자, 0.25배라고 나타낼 수도 있고 0.25배는 4분의 1하고 똑같죠. 그래서 4분의 1배 팁에도 있는 것처럼 0.25배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기재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dp50 원심력 집진 장치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식이 dp50 절단 입경인데 dp50의 공식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dp50에서 dp50과 속도 V의 상관관계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 없느냐를 이용해서 테스트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dp50과 V의 상관관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dp50을 실제로 계산하는 문제로도 자주 출제되고 지금처럼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풀이를 하는 문제도 자주 출제되니까 상당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dp50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중력 집진 장치에서 A 입자 직경이 B 입자 직경의 2배이고 A 입자 밀도가 B 입자 밀도의 0.8배일 때 침강 속도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침강 속도 보이지는 18 마이크로분의 D의 제곱, rho s 마이너스 rho G잖아요. 마이크로는 점성 계수, D는 입자의 직경, rho s는 입자의 밀도, rho는 가스의 밀도, G는 중력 가속도예요. 그럼 지금 문제 조건에 보시게 되면 직경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직경.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어요? 밀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는
D의 제곱 곱하기 로에스 마이너스 로의 비례 관계가 있다는 식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냈어요. 그러면 B 입자에 해당하는 침강속도, A 입자에 해당하는 침강속도의 상관관계를 찾아내면 돼요. 그죠? 그래서 자, 먼저 여러분들 A 입자, B 입자가 있어요. 그러면 A 입자의 직경을 보겠습니다. DA, DB. 그럼 여기 보시면 A 입자의 직경이 B 입자 직경의 2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B 입자를 1을 넣으면 A 입자는 2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밀도. 자, 로 S, A, 로 S, B. 자, 밀도를 보면 A 입자의 밀도가 B 입자 밀도의 0.8배라고 되어 있어요. 자, 0.8배. 그러면 A 입자가 B 입자의 0.8배니까 B 입자의 밀도가 1을 기준하는 거죠. 그럼 얘가 0.8배가 되는 거예요. 0.8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대입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B 입자를 나타내니까 직경, B 입자의 직경은 1의 제곱 곱하기 밀도. 밀도는 기체의 밀도는 우리가 생략할 때 되잖아요. 그래서 로 S만 나타내면 되거든요. 로 S는 지금 B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의 제곱 곱하기 1 나누기 A 입자입니다. A 입자의 밀도 2의 제곱 그리고 밀도 0.8 따라서 0.31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침강 속도는 이제 B 입자의 침강 속도는 A 입자의 침강 속도에 비해서 0.31배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A 입자하고 B 입자가 있는데 직경과 밀도의 두 개의 상관,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1을 잡아야 돼. 1을 기준을 했을 때 다른 입자가 또는 다른 밀도가 몇 배가 되는지를 우리가 표시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조건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서 문제를 풀이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서 가스의 밀도는 생략을 해도 관계없어요. 뭐 값이 안 주어져 있으니까 생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배출가스량이 200S미터의 삼성을 미터의 삼성으로 전환하시오. 배출가스의 온도가 250도씨이고 압력은 750mHg다. 자, 온도 압력을 보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식이죠. 팁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표준 상태의 부피를 현재 상태의 부피로 먼저 1번은 보정을 했어요. 그러면 표준 상태의 부피가 지금 분자에 있어요. 그럼 항상 대각선으로 같은 위치를 보내요. 그럼 대각선으로 여기가 표준 상태가 오는 거죠. 그럼 반대에 현재 상태가 가는 거죠. 그럼 현재 온도로 보정하니까 절대 온도로 보정하면 273 플러스 도씨 현재 온도가 들어가면 되죠. 자, 압력도 마찬가지예요. 자, 온도는 아래쪽에 있었으니까 표준 상태의 압력은 위쪽으로 가면 되고 그 반대는 다시 현재 상태가 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상태를 표준으로 바꿀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현재잖아요. 그러면 대각선으로 현재를 보내. 그럼 반대편에 현재가 표준이 오겠죠. 그리고 온도도 이제 온도를 보정했으니까 압력은 다시 반대편으로 현재와 압력. 자, 현재가 밑에 있었으니까 압력은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200S 미터의 삼성이 표준이란 말이에요. 표준. 그죠? 그러면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아래쪽에 표준, 분자에서는 현재. 그래서 표준은 0도씨니까 273 플러스 0도씨나 273K나 동일하니까 273K 분의 현재 25도씨, 273 플러스 250도씨, 250K가 되는 거죠. 그래서 표준 상태의 최적이 위에 있으니까 분자의 표준, 분모의 표준, 분자에는 현재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압력은 자, 분모에 표준 상태의 온도가 있으니까 밀도는, 압력은 분자의 표준 상태가 가는 거죠. 그럼 반대편에 현재 상태 750mHg가 분모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표준 상태의 최적 위에 있으면 대각선으로 온도, 다시 대각선으로 압력을 같은 상태의 온도하고 압력을 보정을 해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보다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잘 주어지는 문제는 아니에요. 실기 문제로서는 아주 쉬운 문제에 들어가는 거죠. 보통 필기 시험에서 다 해결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좀 간단한 문제가 온도 압력 보정하는 문제가 출제됐어요.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질소산화물을 배연탈질법을 이용해서 처리하고자 한다. 이때 사용되는 배연탈질법의 종류를 4가지를 쓰시오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접촉하는 법은 2개가 있죠. 선택적 접촉하는 법, 비선택적 접촉하는 법. 우리가 합쳐서 접촉하는 법입니다. 자, 그리고 무촉매 환원법이 있어요. 그리고 전자선 조사법이 있고, hợp착법이 있고, 흡수법. 이렇게 5가지가 배연탈질법이 있어요. 이 중에 4가지를 여러분들이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충전탑에서 충전물의 구비조건 4가지를 쓰시오. 단 예시의 내용은 답란에서 제외하시오. 항상 여러분들 예시에서 제시된 거는 답란에 적어도 당연히 오답 처리를 하겠죠. 내식성이나 내구성이나 내열성이 클 것은 예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전물의 구비조건을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충전물이라는 것은 충전탑 내에서 우리가 이제 충전탑 내에 가스를 우리가 체류를 시키기 위해서 충전시키는 충전 물질이 됩니다. 따라서 충전물은 단위 면적에 대한 표면적이 커야 되겠죠. 그리고 압력 손실이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충전 밀도가 커야 되고, 그리고 액의 홀드업이 작아야 되겠죠. 따라서 4가지를 여러분들이 서술을 해주시면 되죠. 충전물의 구비조건. 자, 그리고 충전 물질은 충전물 자체에서 공급률이 커야 됩니다. 충전물 안에 구멍이 크게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론 교재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그 중에 4가지만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여과집진 장치에서 먼지를 포집하는 원리 4가지를 쓰시오 돼 있어요. 자, 여과집진기에서는 확선작용이 있고, 관성충돌이 있고, 직접 차단이 있고, 중력작용. 이렇게 4가지의 원리를 이용해서 먼지를 처리하기 때문에 확선작용, 관성충돌, 직접 차단, 중력작용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광학 서무구를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원인 물질 2가지와 대기 조건 1가지를 포함해서 간단히 설명하시오 돼 있어요. 자, 먼저 광학 서무구라는 것은 온도가 높은 여름철에 발생하죠. 여름철에는 햇볕이 강해요. 그래서 햇볕이 강한 여름 한낮에 무풍 상태에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NOx와 올레핀계탄화수소가 자외선하고 반응을 해요. 그런 다음에 광학 반응을 통해서 생성되는 오존이나 PAN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서무구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광학 서무구라고 그래요. 그러면 대표적인 원인 물질은 뭐가 되는 거죠? 오존이나 PAN. 자, 그리고 이 원인 물질, 대표적인 생성물을 발생시키는 원인 물질은 뭐가 되는 거죠? 질소산화물과 올레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햇빛이 되는 거죠. 따라서 대기 조건과 대기 조건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무풍 상태가 되는 거죠. 무풍 상태. 그래서 대표적인 원인 물질, 대기 조건. 여기서 원인 물질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올레핀계탄화수소. 대기 조건은 무풍 상태. 계절적으로 보면 여름. 발생되는 물질, 피해를 주는 발생되는 물질은 오존이나 PAN.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여러분들이 서술하는 내용에 기재를 해서 문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8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은 환경정책기본법상 대기환경 기준이다. 다음 표에 빈칸을 채우시오. 아황산가스의 24시간 연간평균치, 이산화질소의 24시간 연간평균치, PM10의 24시간 연간평균치. 자, 아황산가스의 24시간 평균치는 0.05 ppm이야. 연간평균치는 0.02 ppm이야. 이산화질소의 24시간 평균치는 0.06 ppm이야. 연간평균치는 0.03 ppm이야. PM10의 연간 24시간 평균치는 10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이야. 연간 평균치는 5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이야. 여러분들이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항상 밖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항목이. 그래서 환경정책기본법상 대기환경기준은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게 되면 나와요. 이론편에 보시면. 그래서 항목마다 기준치가 있는데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필기에서도 숙지를 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완전히 숙지를 해서 공부를 좀 해서 문제가 밖에서 나온다 그래도 꼭 맞춰야 됩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예요. 자,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실내 공간오염 물질 6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몇 가지를 분리해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먼지라고 하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PM10, PM2.5 이렇게 이제 분류를 또 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실내 공기질 이제 우리가 그 실내 건축 자재에서 발생되는 대표적인 물질 배웠잖아요. 네 가지. 라돈, 그리고 포름알데하이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성면.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안에 BTEX. 자, BTEX가 뭐냐 하면 B가 뭐냐 하면 벤젠, T가 톨루엔, E가 에틸벤젠, X가 자일렌이거든요. 그래서 BTEX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자, 그리고 이산화탄소하고 일산화탄소가 비슷하게 생겼죠.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자, 그 다음에 이산화질소, 오존, 총부유색양, 곰팡이, 스티렌 이렇게 17가지가 있어요. 근데 6가지만 적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PM10, PM2.5 그리고 건축자재에서 발생되는 대표적인 물질 라돈, 포름알데하이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성면 그리고 BTEX,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이것만 해도 답을 충분히 줬거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또 CO2, CO, NO2도 있고 오존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보다 쉽게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체연료와 고체연료를 비교할 때 고체연료에 비해서 기체연료의 장점을 3가지를 쓰시오 돼 있어요. 일단은 고체연료에 비해서 기체연료가 입자가 작죠. 입자가 작으니까 연소 효율이 뛰어납니다. 자, 연소 효율이 높고 적은 과잉 공기량으로 완전 연소가 가능한 이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연소 조절이 용이하고 점화 및 소화가 간단합니다. 그리고 황분이 거의 포함되지 않아서 아왕사가스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분이 거의 포함되지 않아서 먼지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S가 포함되면 SO2가 나오고 회분이 포함되면 먼지가 나올 텐데 S나 회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황산가스나 먼지가 거의 발생하지 않죠. 자, 그리고 연료의 예열이 쉽고 저질 연료로도 고온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장점을 3가지만 서술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가지만 서술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다 적는다고 해서 다 여러분들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고 3가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3개만 적었다고 여기까지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아래쪽은 여러분들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되는 조건 딱 그 3가지만 적도록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제일 자신 있는 문구를 적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치면서 문제를 복원해서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다시 재구성해서 문제로 만들었거든요. 따라서 시험을 치는 여러분들이 제일 정확하게 문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문제가 아니래도 여러분들이 복원할 수 있는 문제만큼이라도 보내주시면 제가 문제를 만드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꼭 부탁을 드릴게요. 자, 어디로 보내시느냐 하면 제 개인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제 개인 메일은 kwe7002@한메일.net입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